무야홍이라고 적었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무야홍을 외치면서 이제 우리 당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권 교체를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나가면 인성이 좀 다르죠. 싸움을 붙으면 내가 이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말이 180도 바뀌는 그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이 아니고 향단이었다. 탄핵을 당해도 싸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은 잡범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 모병제에 대해서도 4년 전에는 택도 없는 공약이다. 젊은 사람들 표 얻으려고 이건 완전히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노무현에 대해서도 4년 전에는 뇌물 때문에 자살한 사람 이러시더니 이번에는 보수의 노무현이 되겠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유승민 후보가 나한테 물을 자격이 없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 모병제는 이미 3년 전에 내가 홍카콜라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수의 노무현이 되겠다는 거는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요. 저도 당원으로서 이 두 분께 옐로우 카드를 좀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분이 우리 홍준표 후보님이고 또 한 분이 윤석열 후보님입니다. 제가 다 박지원 비판하는데 왜 홍 후보님만 한마디 비판도 안 하십니까? 팩트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저 진짜 충격인데요. 이거 완전히 민주당 대변인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니 검사해봐서 수사해봐서 잘 아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당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 침묵하고 있다. 몰아붙인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제가 몰아붙여서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아니요. 요즘 인기도 오르시고. 정치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쓴소리 하는 사람이 쓴 소리가 아니고 그 못된 소리야. 제가 막말한다고 비판을 많이 하니까 요즘 막말도 안 하시고 혈색도 좋아지셨고. 아니 쓴 소리가 아니고 그런 말은 못된 소리라고 그래요. 그거야말로 옛날식 꼰대식 발언이죠. 젊은이들이 패기 있게 지적을 하면 그걸 수용할 줄도 아는 대인배적인 고용적인 의원이 어떻게 젊은이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그중에 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당원이나 대국민 사과라고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그 사건하고 관련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잘 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이 펴지죠. 1장기 투표용지입니다. 투표 관리만 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이 잘려 나간 투표지도 있습니다. 이런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그리고 투표용지가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씩 투표하는데 왜 붙어 있을까요? 수도권 사전 투표는 전부 36대 63이었습니다. 옆면이 잘린 흔적이 있는 투표용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관위 직원 이름이 여기 보면 개씨, 거씨, 광씨, 글씨, 긱씨, 깨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 때는 저는 황 대표님한테 쫓겨나왔죠. 3군데나 쫓겨다녔죠. 이 투표 용지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황 대표님이 책임지고 규명해야 될 사안 아닌가. 저는 앉아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이 투표 용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 투표용지를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용지라고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대표님이 결정하시는 게 또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지난 총선 전면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하는데 죽은 권력에서는 잔인하였어요. 살아있는 권력은 다 수사하지 못했어요. 수사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저는 응했습니다. 박지원 공작에 저희 캠프가 관련이 없다는 게 밝혀졌으면 최소한 그것도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명불상자를 고발장에 기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 의혹이 지금 끝이 없습니다. 지금 24건의 후보한테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26년 정치에도 이렇게 흠이 많은 후보를 대선 앞두고 본 일이 없어요. 어떻게 돌파하실 거예요? 뭐를 자꾸 의혹이라고 예. 지금까지 뭐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놀란 게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홍준표 후보 페이스북을 조국 교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같이 두둔하고 왜 그러나 봤더니만 아까 이제 일부만 말씀하셨는데 그 조국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다. 집요하게 조국 동생 구속하고 오촌 조카 구속에 딸 문제도 건드렸다. 심하게 했지. 목표가 조국 퇴진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 수사한 거다. 근데 이 이야기들 정경심 사랑해, 조국 지켜라. 그분들 좋아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대놓고 한 것에 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걸 보면 피아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라도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고 그리고 남의 편이라도 잘된 거는 칭찬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뭐가 정가족을 과잉수사입니까?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아까 제가 가장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다 보고 이거 완전히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나오는 법의식이다. 아니 개인이 잘못했으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사예요. 헌법적 원칙 아닙니까? 근데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영장 치는 거 판사가 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고 도주에 우려가 있으면 판사가 영장을 쳐야지. 그럼 내버려 둡니까? 내가 아니, 조국의 편을 드는 홍준표 게 의원도 아니고 검사한 적 있죠. 그때는 아니. 도주 우려가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도망 다니게. 말을 할 기회를 줘야죠. 말씀해 보세요.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과잉 수사가 뭡니까? 과잉 수사. 내가 영장 친 게 옛날에 과잉 수사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 아니 대답할게. 영장 친 게 과잉 수사. 가만히 있어 보세요. 판사가 영장 치는 거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니까.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있으면 영장 청구해야지. 그러면 그거 봐줍니까? 그게 정치 검사지. 아니 내가 이야기한 걸 들어보고 하세요. 내가 슬러트 머신 수사할 때 정덕지, 정덕일 그 형제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한 제가- 사람만 했어요. 제가 그 이거 엄청난 보니까 사건도 정치적 고려로 구속 안 했더라고요. 영장을 안 쳤더라고요. 정치적 고려. 본인이 정치 검사했다는 걸 고백해 놓고 왜 아니. 딴 사람을 정치 검사라고 그 정도 하고요. 아니, 이런 식으로 아니 못되게 그래서 아니 저는 막말 없어진 줄 알았는데 동료 후보한테 못된 짓을 하고 못되게 한다. 아니 그거 막말 도지신 겁니다. 막말 도진 게 아니고 우리 저 무난했다고 봅니다. 너그럽고 자애스러운 아버지 같은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이런 분도 포용하겠습니다.